의료진 김 선생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그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셨나요?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들고 그 건강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팔아 돈을 벌고 늙어서는 돈을 주고 건강을 삽니다.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건강한 아침 습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닌 스스로에게 드리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여는 첫 1시간이 남은 23시간을 결정합니다. 그 1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노후울림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신다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로또 한 장이라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근 80대 의사 김병철 선생님을 만나 노년의 아침 습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나온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들이 그날 하루의 건강을 좌우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수명까지 결정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여러 행동들을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 화장실에 가거나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마시고 심지어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에 따르면 이런 습관들이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몸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 심박수, 체온이 모두 낮아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이거나 차가운 것을 섭취하는 것은 심혈관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상 후 2시간 이내의 발생 빈도가 높은데 이는 우리 몸이 수면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심혈관계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80대 김병철 의사 선생님이 5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알려주시는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과 대신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정보들이 특히 이제 막 노년기에 접어들었거나 앞으로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행동, 급하게 일어나기.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은 노년의 건강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김병철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5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온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움직이다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휴식 상태였습니다. 혈압과 심박수가 낮고 혈액순환이 느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순환계와 자율신경계가 즉시 못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기립성 저혈압은 청년층에서도 흔히 발생하지만 노년층에서는 그 위험성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의 경우 이미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78세 박모 씨는 40년 넘게 유지해온 습관대로 알람 소리에 바로 일어나려다가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고 그대로 쓰러져 뇌출혈로 이어졌습니다.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왔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왔던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김 선생님은 특히 노년층에서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면서 척추 디스크와 주변 근육도 탄력을 잃게 되어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허리 통증이나 탈골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습관이 나이 들어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부상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최소 3분 정도는 누워서 천천히 깨어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깊은 호흡을 몇 번 하고 누운 상태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고 목을 좌우로 돌려보세요. 이어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말고 먼저 옆으로 누운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잠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때 발은 바닥에 닿게 하고 최소 30초에서 1분 정도 앉아서 몸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노인이나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욱 천천히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무리하게 일어서지 말고 다시 앉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시도해야 합니다. 결국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 천천히 몸을 깨우는 습관을 들이면 그 5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환자 중에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아침 어지럼증이 크게 줄었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82세 이모 씨는 평생 서둘러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일어나니 아침부터 훨씬 상쾌하고 어지러움도 없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단 몇 분의 여유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수칙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행동 찬 음식과 음료 섭취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꺼내 마시는 것은 노년기에 특히 위험합니다. 김병철 선생님은 아침 기상 직후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생각보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의 장기들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사이 체온도 약간 낮아져 있지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찬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재 중에 73세 윤모 씨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는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에서 차가운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찬 우유를 한 잔 마신 직후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협심증 발작이었는데 의료진은 그의 아침 습관이 발작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습관이 위장 문제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갑자기 섭취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게 되는데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특히 겨울철 아침에 찬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려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병에 더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노년층에서 감기나 독감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 환자들이 겨울철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단순한 감기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위험한 습관을 무심코 지속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까요? 김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실온이나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침 식사는 반드시 따뜻한 음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죽이나 국물 있는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 후 최소 20분은 기다린 후에 식사를 시작하세요. 그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통해 몸을 서서히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김 선생님은 여름철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매우 더운 날씨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음물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5세 정모 씨는 평생 아침에 차가운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위장 문제가 심해지면서 의사의 조언에 따라 아침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따뜻한 죽이나 국을 먹는데 위장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고 아침부터 몸이 가볍고 활기찬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특히 김 선생님은 아침 식사에서 염분이 높은 음식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상승시키는데 아침은 이미 혈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염분이 높은 음식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침부터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짭짤한 음식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런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담백한 음식과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곁들이는 식단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이처럼 아침 식습관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평생 유지해온 습관이라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행동, 갑작스러운 운동 시작하기.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특히 노년층에게 위험합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활동은 심장과 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김병철 선생님은 아침 기상 직후 무리한 운동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아침 운동을 해왔던 분들도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러한 습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수면 중에는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어 있고 아직 완전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조깅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취재 중 저는 67세 이모 씨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는 평생 아침 조깅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자마자 조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결국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연골 손상이 확인되었고 이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운동만 충분히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부상이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관절염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문제가 흔한데 이런 상태에서 준비 없이 시작하는 운동은 관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은 심혈관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아침에 갑자기 시작하는 운동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침 운동을 즐겨 하는 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이 정보를 알려드렸죠. 그렇다면 노년층은 아침 운동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김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운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싶다면 기상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린 후에 시작하세요. 그 시간 동안 물을 마시고 가벼운 식사를 하며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준비 운동이 본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천천히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세요. 처음부터 100% 강도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김 선생님은 노년층에게 적합한 아침 활동으로는 태극권, 가벼운 요가, 천천히 걷기 등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5세 박모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부터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상 직후 바로 운동을 시작했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져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일어난 후 천천히 준비하고 아침 식사도 가볍게 한 다음 운동을 시작하는데 통증도 줄고 활력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어지러움, 가슴 통증, 숨가쁨, 관절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무리하게 젊은 시절의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활동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가볍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행동, 급하게 화장실 가기. 노년층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야간에 소변을 참았다가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에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병철 선생님은 특히 노년층에서 화장실과 관련된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밤사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를 참았다가 아침에 급하게 움직이면서 현기증이나 균형 감각 상실로 인한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알려드리자면 70대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약 4 화장실을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 서두르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낙상은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노년층에서는 야간 빈뇨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밤에 여러 번 일어나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소변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침에 더 급하게 화장실에 가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78세 최모 씨는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이 귀찮아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김 선생님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화장실이 급하더라도 반드시 천천히 움직이세요. 침대에 앉아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일어나서 균형을 잡은 후에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간 빈뇨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이뇨, 작용이 있는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혼자 사는 노인들은 침실 가까운 곳에 간이 변기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야간이나 아침에 급한 상황에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언을 듣고 우리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이웃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큰 수술을 받게 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결국 침실에 간이 변기를 두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한지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낙상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화장실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또한 밤에도 화장실 가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은은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 선생님은 또한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습관도 노년층에게 좋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화장실에서 책이나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치질이나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갑자기 일어날 때 현기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82세 강모 씨는 화장실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자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집에 있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혼자 있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화장실에서는 볼일만 보고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변비 문제가 흔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이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상승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비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도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 선생님은 특히 남성 노인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야간 빈뇨 문제가 흔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년기의 배뇨 문제는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불편함으로 참고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상당 부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번째 행동, 뜨거운 물로 목욕이나 샤워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은 특히 노년층에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아침 샤워 중 쓰러지는 사고를 경험합니다. 김병철 선생님은 아침 기상 직후 뜨거운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침에는 체온이 낮고 혈압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실신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지난 겨울 저희 장인어른께서 아침 샤워 중 쓰러져 큰 부상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단순히 미끄러진 사고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변동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아침 샤워나
목욕 중 심각한 사고를 경험할 위험이 더 큽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온도 차이로 인한 혈압 변동이 더 심해져 위험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76세 이모 씨는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평소처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가족이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해 큰 문제는 없었지만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샤워나 목욕은 위생과 건강을 위해 중요한 활동이지만 시간과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선생님은 노년층을 위한 안전한 샤워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아침 기상 직후 바로 샤워하지 말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그 시간 동안 물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하세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뜨거운 물의 유혹이 크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참아야 합니다. 셋째, 샤워나 목욕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온도 차이가 크면 혈압 변동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언을 듣고 집에 돌아가 바로 화장실 난방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겨울철 화장실이 춥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위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은 샤워 시간도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15분 이상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혈압 변동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샤워나 목욕 중에 어지러움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하게 계속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욕조보다는 샤워를 선택하고 샤워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서 샤워하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특히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전 손잡이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놀라운 변화, 이 습관들을 바꾸면 생기는 일. 김병철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아침 습관을 바꾼 여러 노인들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9세 이모 씨는 평생 아침에 벌떡 일어나 찬 우유를 마시고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 발작을 경험한 후 습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30분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아침부터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83세 박모 씨는 아침에 항상 김치찌개같이 짠 음식을 먹었지만 고혈압 진단 후 담백한 죽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2주 후부터는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가벼운 아침 식사가 더 편하다고 합니다. 75세 최모 씨는 아침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침실에 간이 변기를 두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로 그는 다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의 걱정도 크게 줄었습니다. 김병철 선생님은 이러한 사례들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유지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몸을 대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의 습관은 그날 하루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건강 상태에 있는 노인들은 아침 습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 아침은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간대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자세 변화, 짠 음식 섭취, 갑작스러운 운동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자 아침에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지므로 심장에 부담을 주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3. 당뇨 환자 아침 공복 시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활동은 저혈당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 낙상 위험이 높으므로 아침에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노인 밤에 잠을 잘 못 잤다면 아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피로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김 선생님은 이러한 건강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아침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에 바로 약을 먹지 말고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특히 혈압약은 아침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혈압 급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아침 루틴. 이제 김병철 선생님이 추천하는 이상적인 아침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35분간 누워서 천천히 깨어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깊은 호흡을 몇 번 하고 팔다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합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30초에서 1분간 머무르세요. 발은 바닥에 닿게 하고 균형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천천히 일어서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결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물은 마시지 마세요. 4.2영상명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깨웁니다. 이때 무리한 움직임은 피하고 천천히 관절을 풀어주는데 집중하세요.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합니다. 따뜻한 죽이나 수프, 담백한 토스트와 과일 등이 좋습니다. 짠 음식은 피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식사 후 1015분간 휴식을 취한 후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 서두르지 말고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선생님은 이러한 루틴을 실천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23주만 지속하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노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는 가족들도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아침 습관을 관찰하고 위험한 행동이 있다면 부드럽게 조언해 주세요. 단, 강요하기보다는 왜 그런 변화가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선생님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장실 안전 시설 설치하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해 주세요. 아침 식사 준비 돕기 짠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3점 규칙적인 건강검진 독려하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긴급 상황 대비하기 혼자 계신 노인분들을 위해 응급 호출 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세요. 가족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일 수 있으니 더욱 신경 써주세요. 마무리 작은 변화로 건강한 노년 맞이하기. 지금까지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하게 일어나기, 찬 음식과 음료 섭취하기, 갑작스러운 운동 시작하기, 급하게 화장실 가기, 뜨거운 물로 목욕이나 샤워하기. 이 모든 행동은 평생 해왔던 것일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몸의 변화에 맞춰 습관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작은 변화로 큰 위험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김병철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시간적 여유도 많고 지혜도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몸의 변화에 맞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고 주변의 노인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도 노후울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